사람들이 만약에 치매가 걱정된다면 항상 직관력을 키우고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을 훈련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또 연구를 열심히 한다거나 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해주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 보면 소견을 좁게 갖고 운동을 별로 안 하고 또 감동을 잘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그래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뭐 팬클럽에 가입해가지고 가서 박수도 막 쳐보고 거기 가서 막 소리도 괴성도 막 질러보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방식이 있는데요. 뇌도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뇌도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뇌도 발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명상을 하면요, 요만한 뇌가 10배 정도 더 커져요. 확실히 달라져요. 확실히 지혜도 더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딱 보면 직감이 생겨요. 저는 매일 꿈 기록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꿈을 꿨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오늘 저는 활동이라고는 뭐 사회활동이라고는 테니스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파트너가 어떻게 바꿔서 정해지고 뭐 그러는데 그날 이길지 질지를 다 알아요. 오늘은 2패 1무를 했어요. 2패 1무를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운동도 능력이 같다 하더라도 항상 같은 기량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잘하는 선수도 어떨 때는 못하는 사람한테 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직관력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그 직관을 많이 길러서 그 대행 스님의 그 일대기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몇 명 오고 어디쯤 오고 있고를 다 봤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스님도 제가 처음에 그분을 찾아간 날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절이었었어요. 그 대구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거기서 헤매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그쪽으로 가느냐,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집을 찾아갔어요. 온 시내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기와집이 옛날 기와집 같은 기와집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방으로 이렇게 뒤에는 큰 오석이 있고 굉장히 신비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스님한테 삼배를 드리고 딱 보니까 거기 주장자가 쫙 걸려있고 거기에 삿갓이 하나 딱 있어요. 아마 깨달음을 얻으시고 누군가 제자가 아마 선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뭐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걸 주장자 들고 다니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시자도 한 분 없이 항상 본인이 무슨 일인지 다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때 저분이 영안이 확실하게 열린 분이구나 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대행스님 보면 지금 사람이 어디에 얼마큼 있고 뭐 이런 걸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 업이 다 없어지면서 마음이 맑아지면 멀리 있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밤에도 환하게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걸 바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치매에 안 걸리려면 그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암센터라는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로 있는 분이 요즘 서울대학 교환교수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다 많이 그걸 올리시잖아요. 암에 대한 말씀을 많이 올리시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절이 없잖아요. 별로. 거기서는 주로 국교가 뭐 거의 기독교다시피 한 나라니까 거기서 보니까 교회에 가보니까 가장
진짜 신심이 좋고 항상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성가대인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의 NK세포, 내추럴 킬러세포, 면역세포죠. 우리 그것이 많으면 좋잖아요. 암세포가 감히 그 사람한테는 덤비지를 못해요. 다 그거 죽여버리니까. NK세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1000배가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1000배. 어떻게 치매가 걸려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행복하고 뇌는 커지고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연구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줄 아세요? 연구를 할 때도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성불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자성불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런 건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고민해야죠. 내가 사업하다가 오늘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고민 같은 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 고민 없이 산다면 뭐 그 사람이 저 산속에서 도만 닦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아니외에는 뭔가 문제가 다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 자체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가. 그것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명상을 해요. 제가 의선주가 식유병에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명상해보고 잘 되길 바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문제가 해결된 게 제가 늘 말하는 태화당 한약방의 오링 테스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오링 테스트를 제가 그분을 위해서 뭐 동영상에다 올려놓기도 했지만 이게 과연 과학적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 요시모토 오무라 박사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무슨 큰 대학의 대학병원에 의사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분이 연구를 하신 거야. 사람의 이제 몸을 검사를 하려면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해보려면 다 뭐 피를 빼거나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소변을 보거나 뭐 이런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그걸 비침습적 방법이라고 말한대요. 비침습적. 이거 말도 하여튼 뭐 찌르거나 빼거나 뭐 이런 걸로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링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 오링 테스트의 원조는 나한테 무가 맞다면 물을 이쪽 손에다 들고 이쪽 손에다 담배를 들어요. 담배를 들었을 때 무가 나가 맞는 사람은 담배를 더 위로 올릴 수 있더라는 것, 힘이 세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가 아니고 오이를 들었어, 오이를. 나한테는 오이가 안 맞는데. 근데 오이를 들었더니 힘을 못 쓰겠는 거야.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게 근데 담배를 하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이걸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오링으로. 그래서 오링 테스트가 되고 이게 특허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하고 어렵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직관력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발달해 있어요. 또 이건 선천적인 것이 또 많긴 해요. 근데 선천적인 거를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선천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님 같은 성인도 본인은 생이지지가 아니다. 생이는 타고난 걸 말하잖아요. 자기는 배워서 되는 사람도 아니고 학위지지도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 혼이지지랍니다. 무지무지하게 무자비하게 공부해가지고 겨우 터득하는 그런 둔재였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지혜로운 그 논어나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가. 삼성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이 그 논어의 그 이념을 삼성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논어 진짜 아름답고 그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인이라는 자비심이라는 그것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래서 이 운에도 직관력도 발달을 시켜야 되고 두뇌도 자꾸 써가지고 녹슬지 않게
매일같이 무슨 연구도 하고 뭐 다른 공부도 하면서 연불을 하려면 연불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관세음보살 본품을 줄줄줄 외우듯이 쫙 그 내용을 알고 뭐 그걸 잘잘잘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여튼 연불 과목록을 수도 없이 봐가지고 내가 막 신심이 떨어지려면 그걸 보고 딱 신심을 다시 끄집어 올리고, 제가 대학교 처음에 봤던 책 이 고승법어집 이거 1974년 3년도에 이걸 본 책인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신심이 떨어지면 저는 이걸 봅니다. 보면 옛날에 만공 선사께서 어떻게 말했는지, 휴봉 선사께서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것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돼요. 이런 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공부해야 되고 항상 두뇌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 근육을,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하다가 안 하면 용불용설입니다. 사용하면 좋아지고 안 사용하면 이게 퇴화되게 마련이에요. 계속 공부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찍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저도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남이 하는 걸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이에요. 교회 다니신 분이니까. 연세도 많으셔요. 저보다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봐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해보면 정말 유능하거나 뭐 이렇게 뛰어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독서 토론을 한다거나 뭐 이게 맞느니 좀 누구한테 그걸 얘기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내 거가 되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보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다 감동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실천해서 내가 다시 한번 체험을 하고 이해를 해야만 그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1000번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근데 들을 때 아주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감동이 있는 것이, 그건 실천을 한 거예요. 눈물 흘린 걸로. 정말 감동이라는 게 왔으니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직관력을 기르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연불하고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